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기타 민생 법안 등을 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한국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탈퇴와 함께 보복을 공언했고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원유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계급사회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주제를 영화적으로 해석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골든글로브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희생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구명 청탁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절기상 초한인 오늘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 안정과 원유 수급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이란 상황과 관련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NSC 상임위 위원들 외에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도 합동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무조정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악화가 교육 투자, 원유 가격 등 우리 경제와 재외 국민과 기업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 보호 방안과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10% 안팎의 수준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도 점차 마음 정하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총선 100일 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9.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첫 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8%, 한국당은 32.1%로 두 당 모두 한 주 전보다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2주 연속, 한국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을 지나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다지기 위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각하며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당이 이제 해냈습니다. 한국당은 보수가 뭉쳐야 이길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습니다.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개혁 보수인 새로운 보수당에게도 통합 메시지를 부쩍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바로 통합인데 여러분이 통합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역시 점차 지지하는 정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민주당 혹은 한국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조사 대상 전체 지지율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진보적인 중도층은 민주당으로, 보수적인 중도층은 한국당으로 움직이는 정당의 구도가 중도층 내에서 이미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정한 중도 외에 사안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층은 현재 10에서 15% 정도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당의 격차가 10%포인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표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져갈지 혹은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새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 진영이 차지하고 지지층의 일부까지 떼어갈지가 막판 변수로 남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 기관차가 되고 새로운 보수가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거 그냥 이깁니다.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잡아야 두 당이 목표로 하는 과반 정당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의 총선 레이스 속에 중도층 잡기는 두 당 모두 피할 수 없는 전쟁인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한 경위와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청탁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을 2차례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자체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관덕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의 압수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조 장관 딸의 고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가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우현 수원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 검찰 고위 간부의 사의 표명은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서 김 고검장이 두 번째로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오늘 국회 앞에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입니다. 2년마다 이사 압박에 시달리게 만들지요. 그리고 올려달라고 할 때는 무한히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갑질을 제도화해 놓은 법률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민간에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기회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뿐 아니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수단이 출범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장르가 봉준호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독특한 예술성을 선보여왔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부조리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녹아있으면서도 대중성까지 놓치지 않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영화광 봉준호는 32살이던 지난 2000년 플란다스에게로 영화계 샛별로 떠오릅니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받은 그는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의 시대상과 디테일한 표현이 돋보여 봉테일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쓸 때 엄청 고민과 조사도 많이 했고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괴물에 이어 설국열차와 옥자까지 계급, 자본주의, 부조리 같은 문제의식도 봉 감독의 영화에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로운 캐릭터로 힘을 얻었습니다. 봉 감독님은 결코 평범한 역할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실 배우한테는 굉장히 드문 기회고 너무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기생충에는 봉 감독의 세계관이 가장 정교하게 녹아 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무거운 주제를 친숙한 상징과 은유, 적절한 유머로 풀어내 각국의 평단과 대중의 호평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Parasite. 기생충이 미국 영화계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큼 이제 골든글로브를 넘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에도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과 역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설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내일은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모레는 호남과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의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 승차권입니다. 온라인은 아침 7시에 역과 대리점은 오전 8시부터 예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예매는 오후 1시에 종료됩니다. 모바일 예매는 승차권 예매 앱인 코레일톡으로는 할 수 없고 웹사이트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합니다. 지난해 119 신고가 3초당 한 번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들어온 119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6% 늘어난 1,156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3초에 한 번씩 신고가 들어왔고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119에 신고한 셈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급속히 늘면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우려가 커졌는데 중국 보건당국이 사스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홍콩 등 주변국은 대응 수준을 높이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기초조사 결과 현재까지 뚜렷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들과 밀접히 접촉한 163명에 대해서도 관찰했지만 발열 등 이상 증세는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폐렴에 걸린 환자들이 각종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우한 화난수산시장 상인들이 많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우려가 커졌지만 폐렴의 원인이 사스는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 보건당국이 폐렴 원인에 대해 공동 조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새로운 변종 폐렴 발생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우한을 다녀온 폐렴 의심 환자가 늘고 있어 현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관찰 대상 환자가 추가로 속속 늘고 있다며 전염병 대응 수준을 3단계 중 2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도 최근 우한을 여행한 3살 여아가 폐렴 증세를 보여 격리 상태로 치료하는 등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토와 인접한 마카오에서도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당국도 우한 교민과 방문객들에게 현지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는 눈 대신 현재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 쪽으로도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에 겨울비 치고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은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 지역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강원도 내륙 지역과 경북 북부, 경기 북부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여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6도, 대구 4도, 광주 10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7도, 대구 14도, 광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모레 오전에 그치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